안녕하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금년 안에 기대되는 대작 IPO 두 번째 편으로 올해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 삼형제 중 상반기에 예상이 된다는 카카오페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매년 엄청나게 서비스를 확장해 왔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도에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하고 16년도에는 청구서와 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7년도는 간편 인증 서비스, 18년도는 카드, QR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년도는 배송, 신용조회, 간편 보험 판매, 대출 비교를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20년 초에 자회사로 증권회사를 인수하여 카카오 증권 서비스를 시작하고 펀드 판매 등 자산 관리까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서비스하고 있죠. 사실 저도 카카오페이를 알아보기 전에는 그냥 송금하고 결제해주는 서비스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카카오뱅크보다 더욱 넓은 영역에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인 3,300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이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지므로 카톡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연령대가 20대부터 40대가 75%입니다. 이걸 보면서 자리만 좀 잘 잡으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굳건하게 사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20년이 지나도 20대는 40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40대는 60대가 됩니다. 그때도 익숙하게 쓰던 걸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금년 2월부터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는데 1년도 되기 전에 3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로 판매하는 게 10,000원 정도부터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이게 제대로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잔돈들을 투자로 연결할 수 있게 마케팅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급하는 펀드 중 1,000억 원 이상 모인 펀드들도 몇 개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송금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조금을 주고받거나 더치페이 할 때 카카오페이보다 편한 거를 아직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송금이라는 게 내가 돈을 보내줘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페이 송금은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개념은 정말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이 폐지되면서 더욱 간편인증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간편인증을 취급하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모든 휴대폰에 다 깔려있는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처리할 빈도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도 판매를 하는데요. 생명보험, 안보험, 이런 무거운 보험은 기존의 대형 보험사가 팔게 두고 카카오페이는 철저하게 디지털에 최적화된 라이트한 보험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가령 해외여행 보험이라던가 운전자 보험, 휴대폰 보험 등인 거죠. 그래서 보험도 틈새를 잘 파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청구서를 지류로 안 받고 이메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는 구식이죠. 청구서가 카톡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로 카카오페이로 납부하죠. 그리고 고지서를 찾을 필요도 없이 카톡의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되죠. 이렇게 종이 없는 고지서로 인해 30년생 나무를 4,350그루를 보호했다고 마케팅하는 것도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다 보니 카카오페이 목표가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금융 플랫폼으로 한국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게 사업 목표인 것입니다. 단 대출과 예금은 빼고요. 왜냐고요? 카카오뱅크가 해야 되니까요. 카카오페이 재무 현황은 지금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나마 영업수익이 1,411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 조건을 마련했다 정도에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조만간에 좋아지겠죠? 주주 현황도 심플합니다. 형님인 카카오와 알리페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분율은 카카오가 56%, 알리페이가 44%로 구성되어 있고 총 주식수는 2,223만 주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금액을 보니 한 주당 49,36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발행된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리페이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금융회사입니다. 회사의 이름은 엔트그룹이죠. 알리페이는 중국 시장을 먹었다고 표현할 만큼 중국에서 대부분 결제할 때는 알리페이에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리페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데요. 국내에 알리페이 가맹점이 약 3만 개가 있답니다. 그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이용자들이 알리페이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이걸 카카오페이로 연결하여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아마 중국에서 한국 관광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리페이를 이용하실 텐데요.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관광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관광이 활성화되면 이 부분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시기는 금년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모 시장은 전통적으로 1, 2월은 비수기인데 앞서 1월에 공모를 추진하는 회사들을 벌써 10개 이상 소개드렸거든요. 이게 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올해 거물급 기업들이 상장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얼른 일정을 좀 당겨서 상장 추진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져서 그렇답니다. 어쨌든 아직 시간은 좀 있는 편이고요. 공모에 참여하실 분들은 청약 우대를 받아서 청약 한도를 늘리면 좋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 주관사로는 삼성증권이 선정되었고요. 삼성증권의 청약 한도를 보시면 일단 평소에 거래를 하지 않으신다면 1인 청약 한도는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삼성증권을 이용하신다면 3개월 평균 잔액을 2천만 원 이상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약 한도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한도 200%를 받는 우대 조건은 왼쪽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평소 삼성증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카카오페이 자랑을 좀 많이 했으니까 카카오페이의 고민도 좀 언급드릴게요. 먼저 토스와 끊임없이 비교가 됩니다. 가입자는 카카오페이가 많은데 토스의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특히 둘 다 증권업을 시작했는데 토스는 이제 금년 2월 달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올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네요. 또 편의점 등 ATM기에서 현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내는데 토스는 무료입니다만 카카오는 5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토스가 아마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토스와 비교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고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서 무섭게 달려오는 친구 하나 더 있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라인을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게 카카오는 아마 천만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네이버도 나름 엄청난 자금력으로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네이버페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쇼핑과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아직 쇼핑 플랫폼이 좀 약하죠. 이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알리페이의 엔트그룹입니다. 엔트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의 금융회사이지요. 작년 10월이었나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지금 호되게 길들이기를 당하고 있답니다. 뉴스를 보면 거의 알리바바가 금융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엔트그룹이 작년 상장을 추진했다가 정부에서 무산시킨 사례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비심사에서 서류 보완을 지시받았는데요. 알리페이 쪽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지연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서류 보완만 제대로 되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페이는 본심사에서는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지만 첫 단추인 예비심사부터 삐걱거린 것은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으로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했다면 이제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가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와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막대한 시너지가 창출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모 적정 주식수하고 공모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사실 국내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뚜렷하게 경쟁사다라고 볼 만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상상력을 듬뿍 담아서 상장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회사가 상장할 때 쓰는 방법인 전량 신주 모집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작년에 카카오게임즈도 이렇게 신주 모집으로만 공모했었죠. 저는 신주로 약 1천만 주를 모집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 총 주식수는 3,200만 주가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 카카오는 39%, 2대주주 알리페이는 지분율이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2만 6천 원으로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이러면 회사가 공모로 조달하는 금액이 1조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5조가 되죠. 사실 시가총액을 3.5조로 맞추고 계산을 역산을 한 겁니다. 보통 공모가 2배부터 주가가 형성이 되므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카카오페이 적정 시총인 7조에서 10조 사이에 시가총액이 들어오게끔 계산을 했습니다. 조금 말씀드린 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 시나리오는 1천만 주 신규 모집, 공모가는 12만 6천 원, 그러므로 회사는 1조 2,600만 원의 투자금이 조달되고 상장 당일 시가총액은 3.5조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주주들이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는 구주 매출을 좀 섞어서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구주 매출로 매각하는 양은 기존 보유 주식의 20%를 가정하였고요. 그리고 신주 모집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하게 1천만 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주식 수는 약 2,778만 주가 됩니다. 기본 보유 주식을 매각함으로 공모가는 10만 9천 원으로 좀 낮추었고요. 이랬을 경우 회사의 공모 조달금으로 1조 9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은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3.5조 원이 되게끔 역산하였으므로 시가총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카카오는 3,143억 원을 수령하고 알리페이는 2,459억 원을 수령하죠. 20년 6월에 유증했을 때 1주당 5만 원 정도의 유증에 참여했는데 이 경우 한 주당 약 200금액인 10만 9천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 방식을 취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찌되었던 상장된 경쟁사가 없다 보니 저 나름의 생각을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았어요.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 세 번째로 상장이 예정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따따상으로 상장했던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는 좀 좋지 않죠. 24,000원의 공모가에 89,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줄곧 조정하여 지금은 46,000원입니다. 지금도 공모가가 2배 금액이긴 하나 지금도 현 주가는 공모가의 2배 금액이긴 합니다만 상장 후에 투자하셨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일 겁니다. 그러므로 카카오페이가 상장 후에 카카오게임즈처럼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1년도 IPO 대박기업 2탄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카카오페이를 잘 몰랐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신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금년도 상장도 순조롭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한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